부산에 사는 58세 박민수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주택연금 해지 신청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은퇴와 함께 성급하게 가입했던 주택연금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는 직원에게 주택연금을 해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해지 사유를 묻자 박민수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친구가 주택연금이 좋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자신이 받는 금액이 너무 적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집값을 가진 다른 분들은 자신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더라며 혹시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직원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3년간 다시 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 전액과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하고 처음에 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집값 4억 2천만 원에 1.5%면 630만 원을 못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습니다. 왜 자신의 돈을 안 돌려주겠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직원은 죄송하다며 규정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바꾼 액수의 상한선이 높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좋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자신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을 이자와 함께 모두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렇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을 탓해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한 자신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민수 씨는 늦었지만 주택연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전문 용어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의 말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고 물어볼 것도 많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니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궁금한 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박민수 씨는 주택연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연금 관련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각종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 지식을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자신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 씨의 친한 형이 주택연금 신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친한 형은 상담해 주는 대가로 고기를 사주겠다며 박민수 씨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친한 형은 기대 반 걱정 반인 표정이었습니다.
집값이 그리 높지 않아서 주택연금 대상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특별형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궁금해하며 특별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별형 주택연금은 부부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가진 한 집 가족이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5%까지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택 가격이 낮으면 연금도 적게 받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얹어서 주는 상품인 것이라고 쉽게 풀어서 말해줬습니다. 형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형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사는 집 하나뿐이 맞냐고 했습니다. 형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또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냐고 했습니다. 형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은 지 4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럼 신청 자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나이가 72살이니까 정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형은 나이를 크게 말하는 박민수 씨에게 나이는 조용히 말하라고 살짝 눈치를 줬습니다. 박민수 씨는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정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원래 특별형 주택연금은 3억 원 미만의 집만 해당했는데 2025년부터 4억 원 미만까지 확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했다면 특별형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형이 일반 주택연금으로 가입했으면 한 달에 85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받을 텐데 특별형으로 가입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계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해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75세 가입자가 주택가격이 3억 원인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면 한 달에 110만 원을 받는데 특별형으로 신청하면 18.2%가 추가되어 13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75세 나이에 만약 주택가격이 3억 5천만 원일 때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뒤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신청하면 128만 원인데 특별형 주택연금 신청하면 16.4% 늘어난 149만 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형이라고 해도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연금이 추가되는 비율이 다르니까 꼭 형님도 잘 문의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걸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평생 지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이 다시 감탄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일반형 신청했으면 월 20만 원 정도는 덜 받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 덕분에 85만 원 받을 것을 105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라며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형님도 자신이 알려준 말만 믿지 말고 꼭 집에 가서 더 공부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처럼 신청하고도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박민수 씨의 친한 형은 박민수 씨의 조언대로 조금 더 스스로 공부해보고 여러 곳에 문의한 후 바로 특별형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걸 알려주지 못했다면 형은 한 달에 2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덜 받을 뻔했습니다.
나이 들어 한 달 생활비 20만 원 차이는 정말 큰 차이이기 때문에 박민수 씨의 형은 진심으로 고맙다며 신청한 이후 고기를 한 번 더 사줬습니다. 박민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사는 박민수 씨의 사촌동생 부부가 박민수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촌동생 부부는 평소에 자주 놀러 오곤 했는데 이날은 둘이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사촌동생이 답했습니다. 형, 우리 집이 지금 은행 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촌동생 아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소한 대출금은 다 갚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두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른 곳에 취직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걸 왜 말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동생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차를 끓여 내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주택연금 신청은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대출도 못 갚았는데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웃으며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단순히 연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미래에 받을 연금 중 일부만 미리 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만한 목돈이 따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동생 부부 상황에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평생 혼합 방식인데 이 방식은 대출 한도의 50% 이내로 미리 받을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미리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연금을 다시 계산해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동생이 62세부터 매달 120만 원씩 받을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고 했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이라면 여기서 50%인 2억 5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2세부터 120만 원 받는 대신 일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62세부터 연금을 60만 원 정도씩만 받게 되는 방식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일시금을 미리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하나는 뭐냐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특별 혼합 방식인데 아까 설명했던 평생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50%라고 했지만 특별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45%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평생 혼합형보다 연금을 한 달에 최대 25% 더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집값이 높아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담보 제공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당권 방식이고 하나는 신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때 자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주택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받을 권리와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혹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히 저당권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신탁 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박민수 씨의 동생과 동생 아내는 박민수 씨의 말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주택연금 평생혼합 방식을 선택해서 대출금을 전부 갚고 매달 줄어든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줄었지만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 동생 부부의 마음을 크게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 씨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도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형이 상담 한번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동생과 동생의 지인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젊을 때 많이 받고 나이 들어서는 돈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받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러면 주택연금 초기 많이 받기 형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궁금해하며 많이 받기 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이 크게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똑같은 형, 두 번째가 초기 많이 받기 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늘어나기 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형은 주택연금 신청한 시점부터 평생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기 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늘어난 금액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많이 받기 형은 가입 초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한 기간 동안은 연금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덜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어서 본인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는 분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집을 새 놓아서 월세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350만 원에 월세 350만 원 받으며 실버타운에 사는 분도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후 모처럼 박민수 씨의 집에 원룸에 사는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워서 그간 자신이 지인들을 도와줬던 일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아들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사는 원룸 같은 것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원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당사자가 해당 원룸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부엌 등의 기본적인 주거 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 원룸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연금이 조금 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4억 원 하는 일반 주택을 주택연금 신청할 경우 월에 118만 원 정도를 받지만 같은 조건의 원룸에서는 98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자신이 요새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며 여러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2024년부터 여러 집을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5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합친 가격이 15억 원 이하만 된다면 집이 여러 개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주거 목적 원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가장 높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박민수 씨는 지속적으로 주택연금을 공부해서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에 주택연금을 남의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후회한 후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에게도 최선의 방법이 뭔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가입을 하고
해지를 못해 손해를 보거나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나 남이 추천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노후 준비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씨 부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수레에 한가득 싣고 고철 공장으로 향합니다. 폐지를 팔아받은 돈은 8,500원입니다. 하루벌이 8,500원이면 평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겨우 벌어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지만 최영수 씨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공짜로 한 푼도 받기 싫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공짜로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들도 최영수 씨도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명절에나 보는 자식들과 그나마도 감정이 상해 못 보면 그건 또 무슨 지옥인가 싶어서 최영수 씨는 가능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픈 곳이 달라집니다. 병원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병원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 때문에 최영수 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당장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돈 없이 살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편하게 살더라고요. 반찬도 해놓은 걸 사다가 그래서 그걸 사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편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좋은 운을 타고 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혼자서 웁니다. 담담하게 말하던 최영수 씨의 눈이 빨갛게 됩니다. 양쪽 다리가 어린아이 머리만하게 부어서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병원비를 떠올리고는 오늘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갖고 있는 작은 빌라를 팔거나 새를 놓아서 현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최영수 씨가 말합니다. 집은 손자를 줘야 해요. 손자가 집이 없잖아요. 손자가 장가도 가고 직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야 할 텐데. 손자 걱정에 최영수 씨 목소리가 무릎 얘기를 할 때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한국 노인 빈곤의 현실입니다.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높은 파산율은 공적연금제도 부족, 노인 일자리 부족 등 약한 사회제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별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깊게 관계합니다. 한국인의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정미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과는 다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런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문화는 노후 준비를 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난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씨 부부처럼 자녀가 아니면 손자에게라도 물려주려 합니다. 집 물려주기는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노후 자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면서 양육비 지출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놓았더라도 자녀의 이혼 등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지는 노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살 때마다 돈을 몇 천만 원씩 여러 번 가져갔어요. 매번 여기 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나중에는 집 한 채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3억 원 주고 샀어요. 아이고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자식들과 잘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내 것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나눠줘야 한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나마 있던 돈은 다 주고 남은 건 집 하나인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는 않네요. 한국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몰린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재용 한국은퇴 연구소 소장은 노인들이나 중장년이 집을 꽉 쥐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집을 물려준다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70세에 그 유산 상속을 받는 거다. 이걸 노노 상속이라고 한다. 부모가 아낀 의미가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되는 거라며 부동산 상속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아직 소득이 안정적인 세대는 집 크기를 줄이고 자녀 사교육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너무 많은 자녀 교육비 지출이 노후 파산을 예고한다는 분석은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사교육비만큼 줄어드는 저축, 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쯤 퇴직해서 줄어드는 소득, 자녀 결혼을 위한 목돈 지출 등 노후 파산의 위험 요소는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나는 나라는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0대 후반인 조미영 씨 부부는 살던 집에 살면서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미영 씨 부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미영 씨는 집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달 현금이 나오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입니다. 라고 조미영 씨는 말합니다. 내 말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애들에게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남편 고태수 씨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노후에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소일거리로 토마토 농사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부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오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미영 씨 부부는 주택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여유를 찾았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도 적절히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길게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8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 크기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주택연금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개정된 총 대출 한도를 확인하세요.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어 월 수령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새로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는데 3년 대기 기간과 비용 손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형 주택연금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존 3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최대 2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특별형의 차이는 월 20만 원 이상 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셋째, 여러 집을 소유한 분들은 다주택자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2024년부터 총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라면
여러 집을 가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넷째, 지급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똑같은 형, 초기 많이 받기 형, 점점 늘어나기 형 중 본인의 생활 패턴과 계획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또한 대출이 있다면 평생 혼합 방식이나 특별 혼합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담보 제공 방식은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세요. 저당권 방식보다 배우자 승계 시 자녀 동의가 필요 없어 더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주택연금으로 인한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공부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지 주택연금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남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할 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민수 씨처럼 성급하게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